증시 분위기가 훈훈한 흐름이 1월 초부터 해서 거의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금 다른 관점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같아서는 무조건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만 드리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관점의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득 떠오르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요, 앞으로 증시가 혹시나 장기 박스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증시 시나리오 중에 하나니까요,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한번 저의 이야기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자, 오늘 증시 토크는요, 절대 어떤 비관론에 관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서 오늘 증시 토크를 이해해 주시고 흑백 논리로 보지는 말아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증시 반등, 반갑죠? 저도 반갑습니다. 그리고 증시 반등이 이어지다 보니 슬슬 시장 참여자 분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시장이 단숨에 한 달도 안 돼서 코스피가 5% 넘게 상승했으니, 이런 분위기면 3천 금방 가고 4천도 가고, 이거 5천도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하고도 비슷해요. 우리 사춘기 청년, 이건 남자 여자 가릴 거 없습니다. 사춘기 청년이 본인이 호감을 가지는 이성을 탁 봤는데 그 이성이 싹 미소를 지었다. 그거 하나만으로 상상 속에서는 이미 결혼하고 손자까지 다 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증시 분위기가 1월에 훈훈하게 나타나니까 이미 주식시장이 3천, 4천, 5천 갈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행복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주식시장이 마찬가지일 텐데, 증시 체력이 너무 약합니다. 체력이 약해요. 2200 저평가된 거 맞아서 바운스가 나오긴 하였지만, 그 바운스가 추세로 가기에는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3년 전 코로나 팬데믹 때는 유동성을 폭발적으로 팽창시키면서 V자 반등 이상, 나이키 반등이 나왔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정반대죠. 전 세계적인 긴축, 이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고객 예탁금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닥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여기에 아마 이 소식들이 올해 상반기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업들의 실적 악화, 요 소식들이요, 올해 1분기 그리고 1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봄에 연달아서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간헐적인 증시 변수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비투 규모가 많이 줄어들긴 하였습니다만, 제가 보는 중요한 지표인 예탁금 대비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비율이요, 요게 대략 한 36% 정도 됩니다. 아직 이건 높은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체력이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시장이 저평가된 영역인 코스피 2200, 2300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기세가 마치 사춘기의 청년이 호감이 가는 이성의 미소만 보고 결혼하고 손주까지 보는 그런 상상처럼 코스피 3천, 4천, 5천 이렇게 높게 상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뭐냐면은, 지금 증시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제한적이고, 그리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답답한 흐름. 이거 뭡니까? 박스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박스권이
지속이 되고, 그리고 앞서 드린 긴축 이슈, 그리고 기업 실적, 그리고 유동성, 이런 부분은 뭐 단기적으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죠.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2010년대처럼 아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조금 긴 장기 박스권 관련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좀 고민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2010년대의 시나리오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2010년대 같은 경우는 증시 어땠습니까? 2011년부터 해서 2017년 봄까지 종합주가지수가 1800에서 2200포인트에 이거 정말 좁은 가두리 양식장에 주식시장이 파묻혀서 거의 이게 횟수로 8년을 횡보장을 그랬습니다. 뭐 이번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가능성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야, 이 장기 횡보장 가면 답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린 2010년대 그때 장세를 떠올려 보게 되면요. 우리가 여러 가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화면상에 코스피 지수의 2011년부터 해서 2017년 봄까지의 코스피 지수 흐름 나와 있는데요. 대략적으로 1800에서 2200포인트의 박스권에서 정말 지루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지수만 보면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저 안에서도 투자자들은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그 안에서 투자자들이 찾았던 답 중에 하나는요. 2010년대 횡보장에서 잡은 답 하나는 스몰캡과 코스닥 시장이 2010년대에 상대적으로 강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2010년대 코스피 지수가 횡보장에 있었고 특히 2016년 말까지는 정말 답이 없었어요. 답이 없었어. 그런데 같은 기간에 보게 되면요.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우상향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이게 코스피 소형업종 지수인데, 코소. 예, 소형업종 지수인데, 코스닥 지수보다 조금 더 우상향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이때 당시, 스몰캡과 코스닥 시장에 투자해서 훈훈했다라고 기억하신 분들이 은근히 많이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지수는 재미없더라도 뭔가 다른 곳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힌트로는 2010년대 그 좁은 횡보장을 거치면서 배당 수익률의 중요성이 부각이 됐다라는 점입니다. 자, 배당 수익률. 배당 수익률이 뭐 요즘 보면 시중금리가 높아져서 금리보다 예금 금리보다도 못하네 뭐 이런 식으로 무시받고 있지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오랜 기간 개인 투자자분들이 노력하고 투쟁해 오시면서 기업들의 배당 성향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배당 수익률이 높아졌습니다. 그 결과 예전 같으면 시장 배당 수익률이 1%도 안 될 게 지금 그래도 한 2% 뭐 그 이상, 그리고 종목별로는 틀리지만 어떤 경우는 5% 이상 가는 경우들도 허다하잖아요. 자, 그 결과 2010년대 박스권 장세 때 보게 되면은 총투자 수익률, 지수만 보면 제자리 걸음이었잖아요. 그 지수 관련,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없었어요.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한데 배당 수익률이 그래도 꾸준히 이어지면서 전체 총투자 수익률에서 배당 수익률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입지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만약에 향후 증시가 좁은 횡보장으로 간다 한다면 배당 수익률의 중요성이 또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외에 주식시장 외에 여러 가지 주식시장 외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2010년대 횡보장이 좁게 지속이 되다 보니 시장의 변동성이요 크게 낮아집니다. 이거 뭐 실감이 안 가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야기 드리면은 쉽게 이해가실 겁니다. 만약에 어느 날 하루 시장의 주가 지수 등락률이 1% 오르든 내리든 뭐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뭐 어떤 수식어를 붙이시겠습니까? 그냥 상승 하락이죠, 지금은. 하지만 2010년대는요, 증시 변동성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때는 1%만 움직여도요, 지수가 폭등, 폭락이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야, 저게 뭐가 폭등, 폭락이야. 좀 그냥 일상이지. 그렇죠? 그만큼 분위기가 그땐 그랬습니다. 아마 향후에 박스권 들어가게 되면요, 똑같이 저런 비슷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 투자 전략이 좀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 많은 방법이 고민이 되었었는데, 그 중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옵션 양매도 전략을 쓰시는 분들이 그 시기 때 은근히 짭짤한 수익률을 거두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급기야 이제 모 금융회사에서 옵션 양매도 전략이 이거 해봤는데 짭짤한데 하면서 ETN이란 것을 만들었죠. 이게 2018년인가 2019년 그때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그때 이후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자 양매도 ETN의 수익률이 뚝 떨어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뭐 중위험, 중수익 해가지고 뭐 은행 금리보다도 높은 수익률을 만들었는데 뚝 떨어졌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낮아진 변동성, 박스권 장세에서는 이게 먹혔다라는 점, 그냥 연구용입니다. 연구용으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때 당시 많은 자산 배분 전략들이 사람들 사이에서 고민되고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뭐 단순한 비율 전략부터 해서 요즘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상식처럼 알고 계시죠? 올웨더 전략, 사계절 전략.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네, 열심히 달리오 레이 달리오 형님께서 그 책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그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올웨더 전략 등 다양한 전략들이 고민이 됐고 실제 퍼포먼스가 나름대로 좋았어요. 자, 즉 2010년대가 박스권 장세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매주 매달 증시 등락을 보면 답답하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께서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 계속 이어가시고 발전시켜 가시면요, 오히려 그 안에서 증시는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군계 일학 같은 뛰어난 성과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은요,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박스면은 최고죠.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공지 안내 드립니다. 116차 정기 세미나, 저의 월간 정기 세미나죠. 월간 정기 세미나가 1월 27일 금요일, 다다음 주입니다. 설 연휴 지나고 그 주 금요일인데 저녁 7시에서 9시에 있고요. 올해부터는 세미나 참가 신청 대상자분들께 줌 또는 세미나 관련한 참여 플랫폼을 안내를 해드리게 될 겁니다. 올해 이제 바뀌는 저의 제도니까요. 정기 세미나 참여 제도니까요. 참가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저의 카페, 카페 안에 공지를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요. 그 공지에 116차 정기 세미나, 여기, 공지 참고하셔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부담 없이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박스권 장세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림 그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